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동청소년 교육팀의 최지윤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좀 알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행히 날씨가 조금 어제부터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도 전국 각지에서 와주셨을 텐데요.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 공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과 공유에는 그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한 해를 조금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어서 바로 진행할 자담회 방식이고요. 또 한편에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올해 참여한 58개의 문화시설이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조금은 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담회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전시 쉬는 시간이나든지 끝나는 시간대 전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자담회는 그 유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깊게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 올해가 유아 문화예술 교육에는 조금 의미가 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그 뒤편에도 보시면 뭐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유아 문화예술 교육이 좀 시작을 했던 건 사실 2008년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작은 규모로 뭐 연구 정도 뭐 작게 좀 했었다가 올해 그 17개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와 함께 유아 문화예술교육 본격적으로 좀 큰 단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려움도 많았고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의미 있는 사례들도 많이 도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자담회를 통해서 좀 유아 문화예술 교육이 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지 의미를 짚어봐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내년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유아 문화예술교육이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바로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 무산화 공공기관이고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단위의 지원이라든지 학교 밖 사업이라든지 연구, 뭐 국제협력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이제 하나로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좀 그간 저희가 유아 사업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생애주기별 전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실현을 위해서 그 유아 대상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유아들은 누리과정을 이제 다 배우게 되는데요. 누리과정 안에 예술 경험 영역에 조금은 특화된 예술성이 충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좋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향유 능력 증진 및 잠재적 문화예술 수요자로 양성하는 측면으로서 유아 문화예술 기억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초기에는 좀 연구 중심 혹은 예술 강사 파견 형태로도 좀 진행이 됐다가 잠시 휴직기도 있었고 2016년부터 그전에는 이제 예산이 좀 작았다가 2016년부터 단독 예산으로 돼서 전국에 있는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2017년도에 조금 사업 구조가 현재 같은 구조가 돼서 이제 문화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올해 2019년에는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센터가 이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58개 문화시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실제 유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외에는 뭐 워크숍이라든지 뭐 연수 관계자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어 운영이 됐습니다. 현재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그 지역 내 문화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예술과 이제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 지역 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셨고요. 사실 이미 꽤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어린이들, 유아, 영유아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전시 관람에 그친다거나 단회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유아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그런 단회성을 좀 넘어서 한번 동일한 아이가 어떤 문화시설에 방문하면 3회에서 5회차까지 좀 연계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시별 특성에 따라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도 운영을 하기도 했고, 문화시설에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하는 구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아 교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문화시설의 선생님, 예술 강사님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유아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유치원 공간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대상 이제 연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유아의 문화시설의 친밀도를 제고하고, 유아시설에게 문화시설 방문의 경험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하고, 단순 체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계성을 가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아교사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예술 특화 교육을 이런 전문 문화 기반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아 대상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기회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문화시설 방문객 수까지도 증가하는 이런 방향들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정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에 따라서 17개 시도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고와 지자체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문화예술센터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제 뽑힌 문화 기반 시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에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은 올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17개 그 지역 문화예술교육 센터 담당자님들, 그 다음에 58개 문화시설 선생님들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고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사실 올해 또 그런 고생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과까지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역할이 뭐지? 라고 생각이 좀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의 전체를 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센터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업무를 좀 수행하는 게 있고요.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네트워킹 형성 등을 좀 맡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구조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자담의 진행을 하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음악 소리가.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담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주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활동했던 문화기반 시설들, 유아 관계자분들의 사례 발표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는 그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의미를 먼저 발표해 주시겠고요. 김태희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고요. 이어서 자장까지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라예술성장연구소장 김태희입니다. 오늘 이 지원 사업 결과 공유회 모더레이터까지 함께 맡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또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만의 어떤 사업적인 것들을 또 공유하는 자리는 아닐까, 그들만의 잔치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아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의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지난하고 바로 성과를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혹은 간혹 중고등학생들에게서 드라마틱한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대단한 체험들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오늘 이 한 해 동안 함께 유아문화예술교육이라는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17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유아에게 왜 예술이 필요한가, 유아에게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함께 하였다라는 것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 왔어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나는 올 한 해 이거를 지원했다가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어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성장과 긍정적 영향을 내가 받았다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뒤에 전시되어진 것들을 보면은 차마 그 일련의 이야기를 저 작은 칸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따뜻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엄청난 아이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좌담회를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의 잘난 척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시작을 함께 알리는 데 있어서 아주 지난하고, 이 결과가 과연 20년, 30년 뒤, 50년 뒤에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아주 큰 그림으로 함께 이 결과 공유회를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유아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은 모두가 최근 들어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예술가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영역이기도 하고, 문화기관,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의 담당자들에게도 아니 다른 업무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유아까지 해야 할까? 그리고 또 수많은 지역의 문화센터라던가 또 예술교육센터들에서도 실질적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나 성인, 노인, 여성과 같은 문화예술에 비해서는 조금 그 인지나 혹은 필요성이 지금까지는 조금 뒤처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신호를 우리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 정책자들이 혹은 우리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예술가들이, 기관자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던 간에 이미 막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유아예술 산업 영역이 이미 우리나라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 집 근처 문화센터 백화점만 가더라도 유아를 위한 엄청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름들 한번 보셨어요? 옹알이 발레, 17개월부터 24개월을 위한 옹알이 발레, 뿌띠 피카소 아뜰리에, 36개월에서 48개월을 위한, 연령과 원령을 매우 세분화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혹할 만큼의 엄청난 프로그램들로 문센 열풍을 일으키면서 엄마들이 그걸 선착순으로 단 10분 만에 마감되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외에도 각 임의 보육기관에서는 수많은 예술 업체들 그리고 방과 후 특성활동 등을 통해서 예술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 근처 미술
미술학원, 음악학원, 수많은 산업들이 이미 너무너무 방대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니즈와 산업과 아주 영리한 마케터들은 유아 예술 교육을 하나의 마케터 방법으로 혹은 하나의 아주 강력한 어떤 역할로서 인지하고 이미 그 산업과 시장 그리고 그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아 문화 예술 교육은 단순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성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심지어는 청소년 문화회관 수많은 시설들에서도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매우 영리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왜 영유아를 오게 할까요? 유아 교육 프로그램 한 번에 2만 원 받는 게 돈이 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를 오게 하면 누가 따라오게 될까요? 부모가 따라오게 되고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유아가 백화점이 아주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을 만들어서 그 유아가 잠재적 백화점의 VIP 고객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아주 영리한, 매우 영리한 마케팅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아기 시절에 유입되고 들어가고 그때 무언가 새겨진 것들은, 각인되어진 것들은 평생을 두고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상처이기도 하고요. 어떤 아주 따뜻하고 사랑받던 기억이기도 하고요. 어떤 골목에서 어떤 친구와 어떤 부모와의 아주 어떤 특별한 나만의 기억들이 평생에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 시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시기, 나에게 좌절이 왔거나 나에게 행복한 순간이 왔거나 나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유아기 때의 경험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들이 그냥 가만히 두었을 때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예술을 하고 놉니다. 스케치북을 원하는 만큼 사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미대생들도 에스키스 노트에다가 하루 4-5개 그려오라는 숙제하기가 어려워서 몸을 베베 꼬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스케치북이 100권이 모자랄 만큼 그림을 그려내고요. 하루 종일 동요를 틀어주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르고요. 하루 종일 연극적 인간이 됩니다. 너는 엄마의, 나 아빠께. 엄마가 공룡해. 나는 도망갈게. 나는 미용사야. 엄마 머리 내가 따줄게. 아이들은 신이 아이에게 인간답게 되기 위한 모든 사회성 그리고 모든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수많은 인간 되기 위한 능력들을 예술적 놀이라는 도구를 통해 프로그래밍 해놓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연 상태에 두었을 때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두면은 예술을 하면서 잘하지 않나요? 하지만 유아기에 유능하고 유아기에 보다 고퀄리티의 교육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효과가 전 사회, 전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는 아주 놀라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방임하고 아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술로 놀이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술로 무언가를 배워가는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의 교육 현장,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와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인 예술과 놀이로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아주 멋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유능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사업, 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수년간 이제 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지켜봤고 올 한 해는 특별히 컨설턴트로 좀 몇 개의 지역들과 함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켜봤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할까?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었어요. 예술가는 예술가 나름대로의 좀 고민이 있었고 지역 기관들은 기관대로 그리고 또 사업 수행 단체들 그리고 뭐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 그런 문화예술기관들 그리고 아르떼는 아르떼 나름대로 이런 수많은 이야기와 논의와 고민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지원 사업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좀 큰 그림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현대 문화예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30여 년간 영국이나 위원회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술을 지원해 왔던 것은 소수의 엘리트 예술가를 양성하여서 전 국민이 함께 예술을 향유하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한 20, 30년이 지나서 연구를 해보니 그 퍼센트가 6에서 8%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최고급 엘리트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던 사이에 시민들은 자기들끼리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문화센터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는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기타나 제가 우쿨렐레를 요즘 배우고 있어요. 뭐를 통해 배우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모든 것들, 모든 예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편하고 무료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놀이와 유희와 예술로 나를 표현하는 인간의 본능 자체가 무언가 대단한 엘리트적 예술가의 예술을 감상하는 것에도 충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표현하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를 예술로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 지금의 전체적인 지원 사업, 전체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부터 누리 과정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게 이제 우리 보육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200년 전에 있었던 페스탈로치나 트레벨이나 몬테소리 같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유아 교육자들이 검증하고 그리고 끝없이 주장해온 아주 오래된 전혀 새롭지 않은 사실은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 정답이 없는 교육, 무엇이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그것을 놀이로 승화하고 놀이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무엇이냐, 유일한 영역이 무엇이냐, 저는 예술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단지 하나의 좋은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거나 단지 예술가가 전공을 해서 예술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능처럼 이 아이를 자연 상태로 두었을 때 하루 종일 예술하도록 만들어진 그 신의 놀라운 프로그래밍대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그 언어대로 우리가 교육하고 키워가고 그 아이 스스로의 힘을 만들어가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하여서 저는 우선 우리 예술가들에게 이런 의미가 가장 깊게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모두 창의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저도 미술을 전공했어요. 저는 석고상을 4시간 안에 그려내기 위해서 얻어맞아가면서 저 역시 주입식 미술을 배웠던 예술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키워낸 예술가들은 창의적이라는 것에 스스로의 두려움 또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초중 고등학교 예술교육은 조금 더 기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조금 피할 수 있었다면은 유아문화 예술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최고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끈 하나 종이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놀고 끝없는 상상을 해내는 이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 하면서 예술가들 스스로에게 놀라운 경험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더불어 그 예술가들의 변화를 통해 현장에 계신 보육 선생님들 또한 함께 자극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처럼 생각하는 방법,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놀아주는 건 난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과목과 예술이, 어떻게 음악과 과학이 융합되고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우리 보육기관 교사님들이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에서 또한 이걸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사례 발표가 뒤에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기관들이 결국에는 잠재적인 이 고객, 잠재적인 미래의 예술 소비자, 잠재적인 미래의 최고의 예술가들을 우리의 기관으로, 우리가 설사 재미없는 무슨 박물관인데요, 내가 봐도 별로 볼 게 없는데요 하는 그런 박물관, 미술관 혹은 우리가 문화원이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공간을 내 집 드나들듯 편안하게 다녀본 경험을 가진 그 아이가 그 문화원을 위해 후원하고 그 박물관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잡고 다시 예술 강사로 들어오고 그곳에 다시 아이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잠재적
향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업의 최종,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우리가 이 혜택을, 그리고 우리의 포커싱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바로 아이입니다. 바로 아이예요. 저는 컨설팅을 하니까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르떼에서부터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 사업이 너무너무 당연해서,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 아주 특수하고 아주 멋지고 이건 미래가 걸린 사업이야 라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축복의 시선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민원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 올해 우리 지역에는 3군데밖에 못했는데 더 해주세요라고 지역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구청에, 그리고 도에 착한 민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센터, 지역 이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도 어떤 곳은 매뉴얼이 필요해요. 내려보내주려면 매뉴얼이 필요하죠라고 생각해요. 어떤 곳은 왜 매뉴얼을 줘서 아르떼가 다 컨트롤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종교가 다르듯,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듯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하거나 지금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 대신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로 당분간은 더욱더 포커싱이 되어지고, 그것에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만은 적어도 그것에 조금 더 헌신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헤르만헤세는 예술이란 게 좋은 취미 하나 가지는 거야. 혹은 뭐 어디 가서 뭐 멋지게 뽐내는 거야. 혹은 나의 부나, 혹은 나의 권력이나, 혹은 나의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해 예술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거, 인생이 살만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아에게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지는 이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또 별도로 올해를 기점으로 유아에 관심을 갖게 되신 새로운 예술가, 새로운 기관, 새로운 단체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결과 공유회를 실제로 30년쯤 뒤에 이 분들 그대로 모여서 저는 한 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전 세계 아동의 5명 중 1명은 식남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4명 중 1명은 교육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저는 머지않아 벌써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의 결핍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한국이 결코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술을 통해, 정답이 없는 교육 예술을 통해 이 작업을 우리가 함께 지속해 나갈 때 30년 뒤 결과 공유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참 잘 자랐구나. 그리고 이때 이걸 함께 경험했던 아이들이 어느 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유치원에서 그 지원 사업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누리과정 내. 이제 2020년부터 누리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교육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보육기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성재 교수님께서 누리과정 내 예술경험 영역의 의미 주제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좀 드리고 재밌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늘 발표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왔거든요. 놀이 중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녕 랄라랄라라 하면 여러분들은 강사님 안녕 랄라랄라라 할 수 있겠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팔도 마음대로 흔들어 주시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여러분 안녕 랄라랄라라. 좋습니다. 좀 참을만 하네요. 네. 순천하면 순천만 정원이 유명하죠? 네, 거기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요거 좋군요. 네. 아주 좋은 놀잇감이 한 개 있군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요. 이제 7세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래에 그린 그림이에요. 진짜 창의적이죠?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거 레이저도 나오나요, 이거? 안 나오는군요. 에이, 별로 안 좋은 장난감이네. 우리 딸이 이렇게 글씨를 쓰더니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5세, 6세 어린 동생들한테 숨은 그림 찾기. 잘 찾아보시면 여기서 아이스크림 보일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강아지도 보이실 거고. 제가 저희 딸이 3살 됐을 때 정말 신기한 말을 들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바람이 똥을 쌌네.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앞에 우리 열정적으로 김태희 우리 탤런트시죠? 영화배우. 저는 참 김성재라고 합니다. 옛날에 듀스에 죽은 고인이 된 가수. 그러고 보니까 다 연예인들이 오늘 출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고 정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창의적이다, 예술가다. 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죠? 유아기 때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이 다 입시교육, 경쟁 사회에 매몰되면서 점점 떨어지죠. 가장 창의성이 높은 시기가 유아기.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건너가고요. 개정, 누리과정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꽤 괜찮은 장난감입니다. 올해 지금 강사들 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에 실행이 될 텐데 2013년에 처음에 누리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아교육에서.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자율적으로 키우고 있느냐, 창의적이냐. 아니다. 누리과정에 보면 5개 생활 영역이 있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의사소통. 그리고 그 하나의 영역마다 내용 범주가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내용 범주가 있고 또 내용이 있고 거기에 연령별 세부 내용, 수준별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569개나 돼요. 죄송합니다. 369개. 근데 이게 너무 많다. 선생님들이 연간, 주간, 월간, 일간 계속 짜야 돼요. 그거 짜고 실행하고 하느라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제대로 관찰하고 아이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유아들 주도식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놀이라는 이름 하에 선생님이 계획한 자기 주도식에 선생님 만족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바꾸자. 그래서 영역을 59개로 6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줄이고요. 예술 경험은 이렇게 줄였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큰 골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유아 중심. 정말 유아교육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 하는데 제대로 된 유아냐, 중심이냐, 놀이 중심이냐. 선생님이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얘들아 재밌었니? 하면서 아이들이 우린 언제 놀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컷 놀았어요. 애들이 몰입을 하고 막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잘 노는 줄 알았어. 근데 끝나고 나서 한 녀석이 손 들더니 재밌어요. 근데 우리 놀이는 또 언제 해요? 근래에 또 어떤 친구한테 초등학생이에요. 제 옆 동네 사는데 유아기 때 유치원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니? 했더니 뭘까요? 줄서기요, 줄서기. 물론 뭐 긍정적인 정말 세상에서 행복한 추억을 가장 많이 쌓은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면도 있다. 정말 제대로 된 놀이다운 놀이, 유아 중심의 놀이를 바꾸자. 그리고 교사 중심이 아니라 유아 중심으로 가자.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 그동안 하는 수업들은 다 활동들은 수업이다, 활동이다, 다 교사 주도식이다.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게 뭔가 찾아서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고 진짜 놀이다운 놀이를 주자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유아의 놀 권리도 강조되고 있고요. 반응 10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와서 재밌게 놉니다. 근데 한 명이 선생님 저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든 선생님이 설득을 해서 어때요? 앉혀서 그래도 해보자 막 이렇게 설득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저 재미없어요, 딴 거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바뀐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그래 네가 놀이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놀이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럼 너는 뭘 하고 싶니?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현장에도 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웠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 강의 계획 아니니까 계획 아니죠. 계획 안에도 생활 계획 안에도 빈 곳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느슨하게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초임 교사들은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경력 교사들은 그래도 좀 해서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데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네가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인간상 우리 예술 우리 하시는 분들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가장 우선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 들어가 있죠. 뭐 연극을 하시든 오페라를 하시든 미술을 하시든 건강하게. 건강이라는 게 꼭 신체적 건강만 아니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우리 현대인들이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과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묻지마 살인 사건 뭐 하여튼 기사도 보기 싫은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 그런 사건들이 더 강화되니까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그 과중에 아까 뒷부분에 어떤 분 발표도 있던데 인성은 감성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유아기 때는 감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편도라는 부분이 발달하는데요. 정서 감정 기능을 담당해요. 유아기 때 왕성하게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안 좋게 각인된 경험과 추억은 평생을 가서 나는 그런 거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 하신 분이 정말 중요한 게 첫 경험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말투 하나, 제스처 하나, 손짓 하나, 눈빛 하나 말을 안 들어서 째려봐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수업 활동해야 하면서 재미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교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허리를 낮추어서도 말을 하고 표정도 밝은지 잘 들어주는지 잘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지 뭘 잘하고 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지 톤이 이렇게 저처럼 일관되면 안 되고 그랬어 그 다음은 소곤소곤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의 유아 아시죠 다들 이제는 성인의 축소판이다. 내 마음대로 끌고 올 수 있는 존재라고는 보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까지 이랬죠.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인데 왜 내 때리는데 네가 왜 옆집에서 왜 그래 니나 잘하세요 이러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큰일 나죠. 아동학대법 난리 납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고 애들을 그냥 방임은 아니고요. 잘 보고 관찰하다가 아까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 여기서 뭔가 하나 더 턱 건드려주고 새로운 도구를 플러스 원만 해주면 팍 튀겠다 뭔가 잘 관찰해 주셔야겠죠. 네, 이거 실험이 있는데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이렇게 가락국수 테이프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성인들하고요. 박사 졸업하신 분들 경영학도들하고 누가 가장 마시멜로를 탑 높이 잘 쌓을까? 누가 잘 쌓을까요? 못 맞추시면 10분 더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제가 만드는 이거 실행이 되나요? 그냥 눌리면 실행이 돼요? 아닌데. 소리 조금만 키우셔야 되긴. 결과가 뻔해 보이는 실험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그룹이 유치원생 그룹이었던 것이죠. 꼴찌는 대학 졸업생 그룹, 3등은 변호사 그룹, 2등은 CEO 그룹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글을 읽는 법도 모르는, 더하기 빼기도 아직은 어려운 유치원생들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몇십억, 몇백억 가치를 가진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로 이루어진 그룹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치원생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세 그룹의 실험은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유치원생들은 실험이 시작하자마자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손이 가는 대로 만들고 실패하면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면서 18분의 시간 동안 평균 5번의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그룹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우리보다 더 도전하고 더 실패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왼쪽 신발을 바꿔 신는 자기 신발끈도 제대로 네, 결국은 유아들이 변호사 출신, 이런 박사 출신들보다 더 탑을 잘 쌓더라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되게 두려워합니다.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한번 실패하고 나면 어떡하지?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애기들 그러나요? 안 그러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또 실험하고 반복하고 몸으로 계속합니다.
머리를 너무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해봅니다. 일단 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실험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믿으시면 그 유능한 존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놀이는 뭐냐? 놀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이진가의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인간이 놀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가 발전한 것도 문명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재미. 가장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놀이의 가장 큰 특징, 자발성, 자유, 자발성, 그리고 재미. 재미라는 게 근데 그냥 애들이 한번 하하하 하고 돌아서고 잊어버리고 그런 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푹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저한테 정말 집중하시잖아요. 제가 집중 제일 하시는 분 이거 드리고 갈게요. 이거 살려면 시간 드려야 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기 때문에. 제 딸도 또 자꾸 경험들을 죄송합니다. 바로 딸이 있으니까 미술 그림 활동할 때 와 불러도 대답도 없습니다. 색칠을 하루에 몇 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공감 가는데 저는 다른 말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지한 즐거움이 있다. 그냥 훅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푹 빠져서 미소를 짓든 웃음 별도로요. 표정 같은 거는 별도로 몰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몰입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재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이나 문화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애들이 재밌고 하하 웃고 잘 웃고 좋았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좋았다. 활동은 좋았다. 네. 그걸 넘어서 정말 몰입을 하고 집중해서 웃음 없더라도요. 하나도 안 웃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잘하고 있더라. 그럼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뭐 하나 더 넣었는데요. 플레이풀니스, 놀이성이라고 해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30명, 10명 있으면 열심히 움직이는 친구가 있고 방관하는 친구가 있고 기질도 다 다르니까 애들이. 그래서 뛰어난 아이는 저렇게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다가 재밌는데 아무리 재밌는데 왜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럴까? 아마 선천적으로 저렇게 놀이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활동이 준비한 게 잘못된 건가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개정 놀이 과정 예술 경험 영역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너무 복잡한 거 지금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가장 큰 상위 목표. 관심, 즐기보자. 그래서 1, 2, 3으로 저렇게 느끼고 즐기고 존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내용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3, 4, 5세 또 수준별 내용이 따로 다 있었습니다. 되게 복잡했죠. 근데 다 없앴습니다. 그런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애들 개인차가 있고 발달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걸 인식한다. 어떤 거는 인식하고 움직인다. 여기는 인식한다만 어떻게 애들이 활동하면서 나는 인식하고 끝낼래요 그럽니까? 어떤 친구는 더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차적인 거는 빼자 해서 다 없앴습니다. 사실 이게 서구 유럽이나 선진국도 다 이렇습니다. 큰 테두리만 주지 자세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교사 역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쭉 보시면 아시겠으나 끝말이 느끼고 즐기고 존중하고 표현하고 저렇습니다. 뭘 익힌다, 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술적 요소에 색감 질을 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아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냥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즐겁고 재미있으면 된다. 거기서 그 정도만 된다. 내 몸속에 예술활동은 재밌고 즐거운 걸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초, 중고 가셔서 우리 애들이 가서 보다 관심이 증폭되면 어떤 계기가 돼서 터지면 여러분들처럼 전문적인 예술가로 변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이 무슨 말일까? 관심을 갖자. 아이들은 예술은 삶은 모두가 예술이라 그럽니다. 예술은 삶이고 삶은 예술이다. 아이들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식을 안 해서 그렇죠. 눈 뜨고 생활하다 보시면 전부 예술적 요소지죠. 차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도 다 다르고요. 지금 낙엽이 지고 있는데 낙엽의 색깔도 진하고 연하고 또 다르고요. 멀리서 보면 다 같은 녹색이나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진하고 연하고 차이가 스펙트럼합니다. 그죠? 모든 삶이 다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예술문화, 문화예술로의 입문하는 과정이다.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문화적으로는요. 자, 즐긴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호이증가가 얘기했던 놀이, 진지한 즐거움으로 놀이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지지자 분류 호지자예요. 호지자 분류 낙지자라. 뭐라고요? 빨리 하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만 못하더라. 즐거우면 됩니다. 네, 진지한 즐거움, 서로 존중하더라. 즉 제가 이렇게 저도 컨설팅 위원으로 하는데 감상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다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꼭 감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서로 다르구나라는 거를 구청하기는 인류 공동체 함께 더불어야 될 세상이구나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 기능의 습득보다 꼭 우리가 이런 탐색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해서 품격 있는 인간, 교양인으로 성장하는 첫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는 결국 아이들의 온전한 몸살림, 이런 여러 가지들, 몰입과 정신적, 신체적인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해주는 좋은 매개가 되겠다. 희한하죠. 애들 막 뛰어놓습니다. 저렇게. 네. 네. 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정서도 또 정말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정서, 특히 예술 분야에서 정서 정말 중요하죠. 감정. 정서가 수반되지는 학습은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그 잠깐 1분 남았어? 네. 부산에 어디 애기들이에요? 그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바람이 불어서 저는 이제 재미나게 바람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획을 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또 적당히 바람이 부는 바다를 나갔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 바람에 관심이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그 물속에 들어있는 해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해초를 어떻게 건질까를 막 아이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누가 버려놓고 간 밧줄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바다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아이들의 모든 관심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제가 계획했던 바람을 해야 될지 아이들의 흥미를 쫓아가야 될지를 그때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쫓아가보자 해서 그날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흥미가 바다로 한 달을 갔어요. 한 달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네, 저렇게 원래 선생님 계획은 A였는데 B로 바뀌게 되었다. A의 관심에 따라서 이제는 먼저 교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저희 유아교육 현장은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실행하는 걸 보고 뭘 더 줄까 계획을 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아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혹시나 예술 사업 하시면서 난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지 마시고, 혹시나 하시다가도 아이들이 어디에 흥미가 더 있다 하면 잽싸게 바꾸셔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못 넘는다. 역시 그래도 어떤 활동이든 강사, 교사가 정말 제스처나 몸짓이나 톤이나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 한번 믿고 맡겨보자. 유능한 존재이다. 네. 두서없이 막 빨리 했습니다. 저 조책해가지고 저런 사람 제일 싫더라고요. 재밌게 노는데.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와 김성재였고요. 이제 짧은 쉬는 시간을 거쳐서 3시 5분부터 이제 사례 발표가 시작되는데 3시 5분까지 오시는 것이 아니라 3시 5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 발표는 보육기관 원장님도 와주셨고, 그리고 각 센터에 이제 함께하는 어떤 기관들의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아마 여러분들께 펼쳐질 것입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편안히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시고 3시 5분에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